아들과 함께 그 10년지기 지인을 심지어 그 산채로 매장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지금 10시 50분이니까 잠시 후 11시부터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참 황당하기도 하고 또 범행 동기가 사실은 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 그러니까 A 씨, B 씨가 있었는데 이제 이 씨라고 할까요? 이 씨라고 할까요? 예. 피의자 피의자 이 씨. 피의자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사망하신 피해자가 이제 평소에 친분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본인의 동거남 집에 가서 자기 옷과 물건을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예. 본인은 그 동거남 집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하는 절도죄로 이제 체포가 됐거든요. 가지고 예. 나오다 걸려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예. 피해자가 뭐라고 적어냈냐면 본인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럼 결국 부탁도 받지 않았는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절도죄네요. 그렇죠. 그래서 벌금 100만 원이 나왔어요. 아.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이제 피해자를 유인해서 그 커피를 좋아한대요. 이 피해자가 예. 그걸 알고 있었던 이 피의자가 커피 두 잔에 수면제를 타서 예. 그걸 먹게 만들고 잠든 상태겠지 않습니까? 그걸 별거 중인 남편이 살고 있는 철원까지 가서 예. 그 텃밭에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텃밭에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밭에 그렇죠. 저 밭에다가 땅을 파서 생매장을 한 거죠. 살아있는 사람. 물론 이제 잠들어 있었지만 그 아들의 증언, 아들이 같이 거기에 동조를 했거든요. 근데 예. 아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땅에 묻기 전까지 살아있는 게 명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잠들어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땅에 묻고 그냥 생매장을 한 아주 엽기적인 그런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나 치밀했냐면 그 수면제를 그냥 약국을 산 게 그렇죠. 아니라 자기가 무릎 통증으로 네, 수면제를 받았는데 그렇죠. 하나하나 이렇게 모았다면서요. 네, 네. 자기가 먹던 약 중에서 네. 수면제 약만 그렇죠. 뽑아갖고 모았다가 그걸 먹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치사랑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좀 쉽게 잠들 수 있는 정도의 양은 그런 되나 양은 봐요. 이제 예. 모았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참 이것이 물론 절도범으로 이렇게 몰랐다는 것이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벌금 100만 원이면 그렇게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이제 이러한 그런 이유로 사람을 생매장, 정말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매장한다는 영화 것은 속에서나 있는 조폭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진짜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실화가 이제 벌어졌다는 것이 그런 것이 참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말고도 혹시 다른 살해 동기가 있었던 건 아니 좀 더 추가적인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형사과장하고 한번 통화를 했어요. 지금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잠시 후에 열릴 텐데 그래서 굉장히 바쁜데 저희 채널A 뉴스A 라이브 팀과 통화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전에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얘기를 했고 그 엄마가 집에서 커피에다가 수면제를 탔다고 진술을 합니다. 몇 알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 있잖아요. 수사를 해보니까 같이 움직인 걸로 추정을 해서 일단 감금으로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거고 체포한 다음에 확인해보니까 본인들이 살해했다고 진술을 해서 그 다음에 살인으로 제명이 바뀌는 겁니다. 매장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형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 여성이 굉장히 머리를 좀 쓴 게 생매장은 자신의 남편 그리고 아들에게만 시켰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직접적으로 이제 자신은 동참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도 살인죄로 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살인죄의 경우에 이제 그 공모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결국은 이제 그 이모 씨가 알던 그 피해자가 결국 알던 사람을 유인을 해서 이제 본인이 또 수면제를 먹이고, 수면제 같은 커피를 먹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끌고 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수사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과연 이제 이게 살인죄의 공동 점검이 될 수 있느냐 여부는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도 살인죄의 그 기소로 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본인의 그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관계 없는 이제 그 남편과 아들까지 이런 그 살해죄의 그 범행에 끌어들였거든요.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좀 조사를 받다 자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장을 한 뒤에 어떤 그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받다가 지금 뭐 목을 매서 자살했다. 뭐 이런 좀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정말 그 관계 없는 그런 모든 그 3명 그 관계 없는 아들과 남편까지 좀 끌어들여서 좀 범행을 할 만한 그런 원한 관계에 있는지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점이 좀 많은 것이죠. 그게 10년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10년 지난다고 해서 다 친할 수는 없습니다만 돈 100만 원에 사람을 이렇게 끔찍하게 생매장했다는 것 아직은 좀 사실 범행 동기로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좀 깊이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해 동기가 사실은 조금 명확하지 않고요.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제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별거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은 철원에 살고 본인은 서울 살고 아들은 시흥에 살아요. 근데 세 사람이 공모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좀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세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사실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하게 됐거든요. 이게 8월 달이네요?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게? 네, 8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복지사는 늘 점검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호 대상자들이 잘 계시는지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러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뭐 특별히 가스비나 수도비 낸 기록도 없고 이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갑자기 이제 뭐 사라지셨으니까.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 이게 들통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요소가 많아서 지금 당장 절도 그거 한 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의혹이 많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만한 일들이 너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니까 정말 걱정도 되고요. 이게 저희가 백주 대낮에 이게 정확한 시간을 좀 저희가 추정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나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런 일들이 좀 없도록 좀 예방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꼭 뒤늦게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엽기적인 살인. 저희가 아침 시간입니다만 여러 가지 엽기적인 사건들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용인의 일가족 살인 사건, 3명을 살해한 안타까운 사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며느리죠. 그러니까 살해 피해자의 며느리. 아들은 지금 이미 해외로 도피를 해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고 며느리만 지금 붙잡혀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본인은 잘못이 없다. 본인이 아니라 남편이 다 한 일이다. 자기도 협박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군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범행 공모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동기가 뭔가요? 심정 한 말씀만 해주시죠. 처음에 범행 모른다 하셨는데 왜 진술을 번복하셨나요? 하시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여기 적었어. 네, 적으신 거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좀 읽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근데 저 쪽지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자들이 저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쪽지를 탁 펼쳐들거든요. 근데 그 쪽지 내용도 정말 억울하다. 자기 남편한테 속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자진 귀국을 했거든요. 뉴질랜드로 이제 출국을 했다가 이제 자진 귀국을 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뭐 말하는 것보다는 뭐 글로 쓰는 것이 좀 더 뭐 정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우리 딸들을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쓴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러니까 본인도 피해자라는 거죠. 내 딸을 납치하고 해야 한다는데 어떤 부모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남편한테 나도 3년 동안 섞고 살았다. 나는 억울합니다. 기자님들, 판사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사실을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거죠. 예, 범행에 치밀하게 개입하고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어떤 정황입니까? 이분이 범행을 남편이 하는 동안에 어디가 있었냐면 펜션에 가 있었어요. 강원도 펜션에. 근데 공교롭게도 강원도 펜션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화를 녹음하는 장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전화기에 자동 녹음 장치가 되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펜션에 그 녹음된 내용이 남아 있었던 거죠. 예. 경찰이 그걸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치밀하게 남편의 범행을 뒤에서 조종하고 공모했다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마리 잡았다, 1마리 남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뭡니까? 무슨 2마리가 무슨. 그러니까 사람을 저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지금. 원래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하기 전에 동생하고 어머니를 살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2마리 잡았단 말이에요.
바람아 어머니하고 동생 수정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의붓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죽이러 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전화를 받았고 또 옷이 더러워져서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아내가 한 내용을 보면 범행의 방법을 제안한 내용도 있어요. 예컨대 피의자 김 씨가 흉기로 죽일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수건에 약을 묻혀서 죽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까지 제안한 걸 보면 아내가 치밀하게 범죄에 같이 가담을 했고 아마 범죄를 계획할 때부터 알고 있었을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죄가 없다고 저렇게 남편한테 미루는데 제가 볼 때 이 증거들이 만약 채택된다고 하면 문제는 이제 이 증거가 과연 법정에서 채택되느냐 문제는 통신보호 비밀법 때문에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만약 채택된다고 하면 명백한 범행 동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인이 출국을 할 때 개인 PC를 가지고 갔다 이번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건데요. 이제 거기에 그 당시에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을 보면 찌르는 방법, 뭐 경동맥 길이, 범죄 인도 조약. 사실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범죄 단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느냐 아니냐. 근데 이런 것을 다 검색을 해봤다는 것은 미리 다 이런 것을 검색을 하고 어떻게 뭐 살해를 할지 이런 것을 다 모의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전 아까 김준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통화 녹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녹취가 됐고 검찰이 가서 그거를 압수해서 그 내용을 다 들어봤더니 확실히 당신도 범행에 공모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뭐 될 수 있죠. 그래요? 그것을 이제 압수수색에 따라서 뭐 아니면 뭐 이미지 추정식이나 해서 받게 되면 뭐 그것은 뭐 적법한 증거물이 되는 것이고요. 살인죄의 경우는 정말 망자는 말이 없다고. 뭐 피해자가 이제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런 정황 증거 뭐 아니면 이런 공범 간의 진술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부인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는 아직은 이제 조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사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런데 뭐 이런 불리한 좀 유력한 그런 정황 증거는 계속 속속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부인이 억울하다 하는 것이야 뭐 이제 범행 경위 뭐 본인이 주도적으로 안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 외에는 뭐 달리 그것이 뭐 본인의 무죄가 될 수는 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